자, 롯데 관광개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롯데 관광개발은 이제 신세계, 현대백화점, 고려아연 요 종목들과 함께 이제 방어주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 지금처럼 뭐 시장이 붕괴 형태로 내려가는 측면에서는 방어고 뭐고 될 게 없으니까요. 다 밀려 내려가니까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거고, 이제 평상시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방어주 역할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면 또 느리게나마 올라 들어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이 진행됐던 종목들, 맨 마지막으로 고려 아연까지 추가들어서 맨 마지막 쪽에서는 고려아연 현 시점에서 최상의 방어주는 고려 아연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바 있죠. 자, 이 고려 아연도 역시 마찬가지 시장이 밀려 들어가면서 이틀 동안 뚝 떨어지고 오늘도 9.93%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이 롯데 관광개발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우선 첫 번째 핑계라는 부분에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 전서부터 이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번 상승 이전에서부터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오고 있었죠. 이렇게 주가가 주르르르륵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춘절 기대감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던 걸 같은 경우를 이제 빼는 거죠. 이렇게 빼고 있는 과정에서 2월달 실적이 발표가 나오고, 실적 발표가 조금 이제 부진한 실적이 나오고 이러자 이건 전형적인 모멘텀 매도 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서 화장품 중에서 이런 짓들을 굉장히 많이 벌였었죠. 그러니까 뭐 현대, 일렉, 하나, 에어로에서도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자, 이건 뭐냐라고 보게 되면, 자, 이거 보시죠. 자, 이게 요거는 이제 작년 실적이 아니라 올 실적입니다. 올해 월별로 실적을 내놓기도 하죠.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이렇게 이제 카지노 매출하고 호텔 매출하고 이제 이런 거 요걸 내놓고 있는데, 자, 2월 달의 경우에 그래서 1월보다 지금 28% 정도 줄었다. 자, 호텔 매출은 늘는데 카지노 쪽의 매출이 조금 줄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패대기 치러 가는 날 같은 경우 지금 시장 이렇게 약세인 부분 같은 경우 얼마든지 이건 매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죠. 이거. 근데 전체로 치게 본다면 전년 대비로는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그다음에 2월 달 같은 경우는 일자수가 적잖아요. 일자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자수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월하고 똑같은 실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1월 달보다 날짜가 3일이 적기 때문에 한 10% 정도 수준까지는 원래 빠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빠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게 맞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죠. 이게 늘고 있잖아요.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같은 경우서 앞서도 우리 핑계를 대자 그러면 얼마든지 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잘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는 롯데 관광개발을 집중으로, 이건 전형적인 패대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이 실적의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여행주를 다 패버렸습니다. 그죠? 여행주를 다 패버렸어요.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이 하나토에 다 패버렸죠. 왜 팼을까요? 자, 저기 앞쪽에 나왔던 바로 직전에 나왔던 그 게살레발드라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 이 부담이 들어가게 되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뭐 잘 안 갈라 그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요거 가지고 지금 두들겨 패버린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도 이런 케이스는 우리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한두 번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았죠.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패대기를 치고 거기서 뭘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자, 이게 뭔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썼던 게 저겁니다. 유가가 급등을 해서 비용이 여행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온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 그러면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개소리죠. 자, 이게 논리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이달 말에 그래서 모처럼간에 아주 작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를 좀 내서
휴가를 내 가지고 일본에 교토 가 가지고 벚꽃을 좀 구경하고 근처에 있는 온천도 좀 갔다가 그래서 좀 이렇게 구경을 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여행 계획을 다 세워놓고 지금 다 잡아놓고 있다. 이랬는데 중동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유가가 올라가지고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게 생겼어. 안 갈 겁니까? 자, 내가 여행 가는 지역이 하필이면 이란이었다라고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이란이었다 그러면 뭐 혹은 중동의 두바이로 여행을 가겠다라고 작정했다면 그 경우에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좀 째는 경우도 나오겠습니다만, 자, 지금 일본 가는 거거든요. 안 갈 거예요? 일본? 작정하고 지금 더 잡아놨는데?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서 비용 조금 올라가면 해외여행 다 취소하실 겁니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치면 이게 뭐가 또 엮여 들어가게 되냐라고 하면, 자, 이게 유가가 왜 올라가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렇게 주가를 빼는 요인이고 유가는 올리고요.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죠. 환율도 올라갑니다. 그래, 우리가 일본을 연락에 가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환율? 과거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으로 일본을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해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또 해외 올라가면 조금 그러다 환율까지 올라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건데, 근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반대로 환 효과 때문에 더 싸게 들어, 우리가 일본을 가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반대로 또 싸게 돼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계산 안 하죠? 그거? 그러니까 늘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패면 우려, 내가 사면 기대, 그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내가 팔면 우려, 내가 사면 기대. 어느 쪽이건 제 잣대를 들이대는 데에 따라서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잣대 되는 데에 따라.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하고 환율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쪽에서 나가는 쪽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행주들하고 지금 같이 묶여 들어가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다시피 우리는 섹터를 통으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을 한다고 했죠. 이거 원래 KSS 해오는 펜오션이나 HM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 같이 움직일 종목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의 곡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쪽 구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곡선이 같죠. 이렇게 곡선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섹터를 같이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APR 같은 경우에 APR 자체로는 너무 좋은데 화장품 섹터가 전체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같이 패버리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 실적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사상 나오는데 음식료가 병신해가지고 농심이 내려서 같이 패버리고, 클래시스 계속해서 사상 최대 나옵니다만 화장품이 내리고 파마 리서치가 내리고 뷰티 의료기기들 같은 관련주들이 쭉쭉 내려가니까 클래시스 같이 패버리고,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아웃바운드가 아니라 인바운드예요. 즉 들어오는 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환율이 올라 들어가면 해외 관광객들 입장에서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되는 거니까 케이스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싸게 쌀 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일본으로 쭉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20% 이상 싼 가격에 일본을 갈 수 있다. 제주도 가는 것보다 훨씬 싸대더라. 우와! 동남아 가느니 일본 가자. 그러고 지금 다 일본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환율 올라가면 또 이런 형태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유가 조금 올라갔다고 다 취소시킬 거예요? 관광에? 이게 여러분은 실제로 그러시냐고. 유가 올라갔다고 해서 해외여행 다 취소합니까? 유가가 뭐 여기서 더블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모를까? 그 일시적인 매도 플레이다라는 얘기야. 매도 플레이. 자, 그럼 이제 이 매도 플레이 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거야. 즉 단기적으로 이제 패드기 치고 다음 종목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케이스 이제 기술적 매도예요. 대부분 다. 이제 기술적 매도니까 딱 정해져 있는 가격선대에서 거의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해져 있는 가격대로 가장 유력한 자리에 이미 들어온 겁니다. 이거
요선에 하나가 있고요. 근데 오늘 시장이 전체로 밀려내면서 또 밀려 내려와 있죠. 이게 지금 이 지점에서는 노리셔야 돼요. 오늘 저가 위치 보이십니까? 예? 딱 걸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와도 여기까지는 내려와도 똑같은 그거나 도친개친이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요거 이제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변동 지역이 워낙에 크니까요. 조금 더 확대한다면 딱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위에서 지금 31%나 내려와서 이제 이쪽에 이쪽에 이제 이쪽하고 관계없는 이제 그쪽하고 관계없는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이렇게 방어주 쪽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시장 떨어지는 것만큼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꼬리 달고 돌려버리고 있죠. 이렇게 추세 저점에서 그냥 그대로 꼬리 잡고 지금 잡아가지고 길게 잡아세우고 끌어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정학적 리스크에 걸리게 되면 여행주들 같은 경우가 타격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게 모멘텀 플레이가 펼쳐져서 지금 이 롯데관광개발의 경우는 늘 나오는 모멘텀 플레이, 그렇죠? 단기 매도 이슈 나오면 패드기 쳐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기관들 상승 모멘텀 나오면 미친 듯이 사고, 하락 모멘텀 나오면 미친 듯이 패고, 이렇게 패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받아 들어가고 있죠. 이걸 실제 계산은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여기 이 뒤쪽에 지금 이 모멘텀 같은 경우 지금 요 기대 같은 경우 지금 반영 전혀 안 했죠. 이제 결성금 대규모로 딱 정리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당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이건 지금 전혀 반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 노릴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방어주의 성격으로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반등으로 치고 돌아 들어가서 수익 낼 수는 이 크기 정도도 지금 충분히 나오죠. 지금 여기서 전고점까지 가게 된다라면 지금 19,000원이니까요. 그 50이 뭡니까? 40% 넘죠. 9,000원 50%네요. 전고점까지 올라 들어가면 롯데관광개발로 50%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요쯤에서는 기존에 혹시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뭐 지금 그 정도 상태에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팔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쪽에서라 그러면 이제 요 네 종목 중에 하나 정도는 넣어 두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렸죠. 내수소비주 같은 경우는 뭐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만, 거기서 예외로 걸려 들어가는 종목이 이 종목이잖아요. 저쪽에서부터 추천을 드렸었죠.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천 나갔던 종목이 고려 아연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최강의 최상의 방어주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트 들어가셔도 돼요. 이거 이 정도 위치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주력으로 노려야 되는 건 이쪽이 아니죠. 반도체, 저쪽에 주도 섹터들, 결국 시장이 이제 우리가 사는 거는 시장이 다시 돌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기대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면 향후, 지금 샀는데 앞으로도 지수가 계속 밀려가지고 지수가 5,000원으로 깨지고 4,000원으로 깨지고 이러면 뭐라서 인버스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올라가는 쪽에서 속도가 빠르게 올라들어가는 반도체, 전력, 저런 쪽의 종목을 우선으로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일부 정도 집어넣는 요 정도의 종목 정도는 다른 소비주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소비주 요 정도의 종목은 충분히 넣어두실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위치 살펴보시고 지금 꼬리 달고 살짝 계속해서 축소시켜 들어가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벌써 먼저 돌았고요. 쫙 길게 꼬리 달았고, 자, 롯데관광개발이었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앞쪽에서 저희도 오늘 같은 날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하고 구조, 돌아 들어가는 구조하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죠.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선순위 노리는 거 들어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 종목이 몇 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리고 상승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만 스타트 직후에 저점을 찍고 나올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저점 걸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다시 이렇게 밀려 떨어지고도 자리 그대로 지키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례차례 이제 종목들 나가게 될 텐데요. 이런 종목도 스타트에서 저점에서 산 경우라 그러면 아직도 플러스예요. 여유 있게 다시 돌아 나가는 위치 살펴보시고 이제 추가 매수 자리 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디서부터 내려지 뭐 당스럽고 지금 막 팔죠. 그렇게 연락에 지난주까지 바로 엊그제 어제까지도 그렇게 미친 듯이 밀어붙였다가 지금 이게 수급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 개인 주기자가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하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쭉 아주 스타트해서 개인들이 파는 동안에는 외국인 기관 사고요. 개인들 다시 들어오니까 팔아 쳐버리고요. 나는 무조건 개인과 반대로 가. 지금 이런 구조로 가고 있죠. 개인들 팔아 쳐버리니까 사버리고 개인들 사니까 팔아버리고 아주 골 때리는 구조로 가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이쪽에 전쟁 관련주 쪽에서 한 발씩만 요만큼 삐끗삐끗하는 데서도 이런 시세들이 나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순식간에 당장 방산 같은 경우도 그러죠. 뭐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미친 변동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주식 잘 모르는 여러분들 털어먹기 가장 좋은 장세가 돼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안전벽을 삼으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시장들을 몇 번씩 겪어본 이런 아는 형님들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분들이 그래서 현금 비중 확보하라 라는 얘기들도 드리고 팔 거 팔고 사들어갈 거 사들어가고 이렇게요. 꼬리 달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지금 찾아가지고 노리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형태는 패시브는 매도 지금까지 올라왔던 구조하고 정반대입니다. 패시브가 매도로 시장 전체를 깔아뭉개버리고 종목별로 올라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